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부가 최강에서 이제 세계 최강으로. 지난 9일 세기가 출고되며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관련해 군 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스텔스기로의 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KAI는 단계를 거친 개발을 바탕으로 KF-21을 엄연히 4.5세대 전투기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블록 3단계는 아직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궁극적으로 초대 KF-X 사업 지원단장을 맡았던 김부연 예비역 공군준장은 KF-X 블록 3으로의 개량이 아직 계획보다는 희망사항에 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8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KF-21 이 비대칭 무기로서 힘을 가지려면 스텔스 기능이 필수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답하며 블록 3단계에 포함된 5세대급 스텔스화를 처음 공식 언급했다. 사실 KF-21의 5세대 스텔스기로의 위진화 가능성은 그동안 안팎에서 숱하게 나온 이야기였지만 군 고위급 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KF-21은 블록 단계를 거쳐 성능 향상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블록 0에서는 체계 개발 기간인 2016년까지 총 6대의 시제기와 기상명 구조시험 제주대를 만들 예정이다. 시작기 중 1대는 인도네시아의 시제기로 공군 용어로 출고되며 블록 1에서는 체계 개발이 끝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초도 양산되어 실전 배치가 진행된다. 이 기체는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내부 무장은 매립식으로 장착되며 블록 2에서는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되는 성능 개량형으로 AESA 레이더 모델 업데이트를 통해 공대지 및 공대함 임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운용 가능한 무장이 추가되며 군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블록 3단계에서 완전 매립형으로 성능을 개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 3은 아직 공식적인 대밭 일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HRA 더 성능 개량, 향상된 ESM 시스템, 동아 스페이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F-35와 같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려면 KF-21의 임세와 캐노피 형상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며 방사청에 따르면 완전한 스텔스기 등 여러 파생형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미래에 개발될 확률이 높다. 당초 KF-X 사업의 목표는 F-16 플러스, 즉 미국산 경전투기 F-16 파이팅 펠컨의 성능과 비슷한 수준의 4.5세대 전투기 개발이었으나 개발 과정에서 성능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며 4.5세대 중 최상급으로 5세대 전투기에 필적하는 수준이 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원을 종합하면 전반적 성능이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 라팔, 러시아 Su-35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언급한 KF-21 스텔스화의 핵심은 저피탐성이다. 저피탐성은 쉽게 말해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최고 수준의 저피탐 설계가 적용되었다. 저피탐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의 경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약 2배 작은 0.5제곱미터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항공 전문가들은 KF-21의 저피탐 성능을 스텔스기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군 당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블록 3 버전에서 이 수준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관련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만약 목표가 달성된다면 차세대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저피탐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면적이 아주 작아지는 것으로 스텔스기라고 해서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아주 작게 담지되는 것이라 현재까지 100% 포착되지 않는 것은 없다. 다만 적의 레이더를 통해 볼 때 전투기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며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으며 저피탐 기능을 갖추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투기의 형상이다. 기존 전투기 F4, F5, F-16 등을 보면 전투기 끝이 둥근 모양에 가깝지만 스텔스 전투기 F-22, F-35를 보면 전투기 끝이 각진 모양을 띠며 전투기 끝이 각져야 적의 레이더에 순전파가 좁게 반사되기 때문이다.
보라매가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려면 동체를 각진 형상으로 설계하는 것 외에도 표면 처리가 중요하며 적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반사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해 KAI는 저피탐 기술의 전투기의 동체 표면을 톱니바퀴 형태로 처리하거나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도료를 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방부 관계자도 스텔스 기능을 위해 특수도료 관련 기술이 중요한데 현재 해당 도료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 내구성과 저피탐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 5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키려면 무장뿐 아니라 주요 탐지 장비도 동체 안에 매장해야 하며 특히 신호를 탐지해 적을 찾아내고 추적하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와 영상 신호로 적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전자광학 추적 장비 EOTS의 경우 현재 보라매는 각각 외장되어 있다. 향후 이를 통합해 동체 내부로 숨기면 RCS를 줄여 스텔스 성능을 높일 수 있으며 전투기의 4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IRST와 EOTS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난관을 겪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KAI는 그동안 쌓은 기술력을 총집합해 국내 개발에 성공했다. 예비군 전문가들은 5세대 스텔스기의 주요 요소로 내부 장착 무장, IRST, EOTS 등을 꼽으며 난이도는 높지만 기반 기술이 확보되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KAI는 KF-21 보라매의 연구개발 및 제작 과정에서 상단 원충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했다. 특히 보라매의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는 패스트 장비를 개발했는데 기존의 수동으로 조립하던 동체 결합 작업을 자동으로 정밀하게 처리하며 작업 시간을 2배 이상 단축시켰고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도 이런 장비는 본 적 없다며 놀라워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주 날개 접합 작업 등을 자동화하는 로봇 머신도 개발했으며 이 같은 제작 기술 노하우를 확보해 보라매 시제기의 불량률을 줄이고 작업 속도를 늘려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었다. KAI는 실제 비행을 동일하게 모사할 수 있는 장비인 아이언버드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으며 F-22에서 장애가 발생할 상황을 모의 실험하는 작업은 아이언버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실제 기체에서 시험하면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에 해외 전투기들도 개발 과정에서 아이언버드가 필수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이 역시 미국 업체가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핵심 장비였으며 기술 이전 등으로 개발을 도와주기로 했던 해외 파트너들이 기대를 저버리자 정치권 등에서 KF-X 사업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지난 2014년 체계 개발의 핵심을 담당했던 주요 기술들을 이전해주기로 했던 협력 파트너 미국 로키드 마틴이 AESA 레이더, IRST, EOTS 등 3가지 첨단 퓨전 탐지 추적 센서 기술과 적기 레이더를 교란하는 RF 제머 기술 등 4대 기술을 모두 거부한 것이 밝혀져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해외 파트너는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장비인 아이언버드마저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KF-X 개발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이다. 물론 개발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도 생길 수 있으며 어쩌면 추락까지 벌어질 수 있지만 절대 개발을 멈춰선 안 되며 KF-X 관계자들은 일방적인 기술 이전 거부에 굴하지 않고 자체 개발에 도전해 AESA 레이더, 아이언버드 등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개발을 맡은 한 관계자는 로키드 마틴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땐 솔직히 막막하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지만 공부를 통해 협력 속에 기존 해외 제품들의 운용 능력을 파악했고 그간 우리나라가 항공기를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모든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4.5세대 전투기 중 최강의 성능을 지닌 KF-21은 이제 5세대로의 진화를 천명하며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자국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6천억 원가량의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6차 한 인도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에서 KF-21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조건으로
분담금 비율 축소나 분담금 납부를 연기. 50억 달러 상당의 차감 공유 등을 우리 측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은 국방위 보고자료에서 지난 8월 열린 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 당시 KF-21 인도네시아 IAFX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인도네시아 측에서 자국 인력의 KF-21 공동개발 기술 공백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KF-21 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 측 기술진 144명은 작년 3월 코로나를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뒤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며 인도네시아 측의 기술 공백 지원 요구는 자국 기술진의 한국 복귀를 추진 중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다시 온다면 기술 가르쳐주고 몽키 스패너 잡는 법, 나사 뻑뻑 안 나게 돌리는 법, 리프팅 이빨에 태우는 법 등을 기술 외우고 돈 벌면 되며 이처럼 큰 문제가 공존하면서 일각에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건네주는 바에야 차라리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파트너를 손절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단골 방산 고객이지만 방위사업 기밀보호법에 따라 우리 손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의 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공언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장비 지원에 잊지 말고 핵심 기술 이전은 절대 없을 것이며 아예 베이스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 미국이 그랬듯 기술 차원에서 우리 NG 비더스 니어들이 수리할 것이라고 했다. KF-21 분담금,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계약금, 낭갈라함 침몰의 한국 책임론 등 벌써 맞은 뒤통수만으로도 아직도 올라가며 중국 냄새 나는 인도네시아를 지금 끊어내면 손잡이가 아니라 입점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으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매하고 지도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